백평론가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북 송금 재판이 27일 날 첫 재판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준비 길이에요. 27일은. 그런데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코로나에 걸렸다는데 코로나 걸려갖고 한 일주일 그렇게 병원에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계속 병상 정치예요. 무슨 독도 지우기에 나섰다. 아니 독도를 지운다고 해서 지워지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1호 그렇게 또 거기서 지시하고 완전히 여기는 이제 제왕이에요. 지시하면은 최고위원회에서 예 알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바로 직강 시행에 들어가는데 2호는 의료 붕괴 대책 마련하라 뭐 이렇게 지시하고 있는데, 그런데 병원에 있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재판이 이것 말고 지금 3개가 진행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개 다 재판이 연기돼 버렸어요. 하나는 김동연 부장판사가 하고 있는 것이 이준교사 하나 있고, 그다음에 대장동. 이거 다 재판 연기. 대장동은 뭐 재판 연기하고 말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주 오래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도 되는데 연기해버렸죠. 한성진 부장판사가 하고 있는 진짜 유전교사, 이건 사실은 총선 전에 나와야 할 사안들 아닙니까? 이것도 연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신진우 부장판사는 애정대로 지금 재판을 하는데, 역시 판사들도 좀 다른 모양이에요. 특히 이 김동연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 침대 축구 재판 연기 이 전략에 아주 적극적으로 호응하신 분 아닙니까? 뭐 이제 이래도 됩니까? 그 사실 법관들이 앞에 말씀하셨지만 그 법과 양심에 따른 그런 판결이라든가 심리를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전체적인 걸 보면 대부분 법관들은 사실 그런 부분에 충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심 정치 지향적인 분들이 꽤 있습니다. 결국은 뭐 나와서 변호사 자격, 법률가에서 변호사 자격이 있지만 또 정치 지향적인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판결에 있어서 내심 정치 지향적인 요소가 가미된다라고 그걸 배제할 수도 없죠.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신진우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강골적인 그런 어떤 기질로 계속 명판사 같아요. 명판사,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렇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재판 지연 작전에 대해서 상당히 뭐 경고를 한다라거나 뭐 가차없는 그런 결정을 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알려지고 있는데, 어쨌든 판사라는 분들, 법관이란 분들도 모두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취향이라든가 내심 가지고 있는 지향점이 틀리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 재판, 특히 정치적인 재판에는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뭐 나타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같이 다른 사람에 대해도 그런 경우에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해 주었다고 한다면은 그건 특혜가 아니죠. 아니죠. 특혜가 아닌데, 이재명 대표만 유독 여러 가지 지금 특혜를 받아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법 앞에 성역은 없다. 많이 법 앞에 평등하다. 많이 평등하다. 이게 위배되는 거죠. 이게 깨진 거죠. 물론 또 이제 이런 변명을 하겠죠. 그 현재 정치인이고 또 야권의 대표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런 걸 좀 감안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이고, 정치 일정이라든가 이런 걸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걸 좀 받아들이는 모양새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범죄 사실이라든가 이런 걸 심리를 속행을 해서 그다음에 결정이나 판결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게 정말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재판 지연 작전에 같이 동조를 하는 형태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다른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그다음에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결코 이 증폭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떨어지는, 그 신뢰를 상실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저는 걱정하는 것은 김동연 부장판사도 진보적인 성향이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성진 부장판사는 뭐 적극적인 활동은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인권법, 인권법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연기를 해주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과연 정말 우리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제대로 된 판결을 할 것인가.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죠.
판결을 하되 유죄 맞다 하는데 이재명한테 타격이 안 가는 아주 경한 그런 형량을 내려버리면은 허나마나예요. 사실 이제 공직선거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중교사라든가 또 다른 여러 가지 지금 뭐 이 대장동 사건이나 그다음에 성남 FC 뭐 후원금 사건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사실은 그 형법상 징역형과 벌금형이 지금 양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가 뭐 100만 원 이상만 되면 이제 직을 상실하지만 90이나 8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해서 선고를 해주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뭐 금고 이상의 일반 형사사건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때는 그 직을 잃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벼운 온정주의 판결을 하게 되는 경향이 꽤 있어요. 이중교사도 벌금형 내리면 벌금형이 있으면 뭐 아무 관계가 없어요. 큰 어떤 그 직의 신분에 대한 지장이 없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뭐 진영 논리를 떠나서 상당히 이 소위 말하면 모든 법 앞에 평등한 어떤 그 성역이 없는 이런 형태의 판결이 존치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과연 사법부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가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지금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이재명이가 자기는 죄 없다고 하면은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무죄다. 거기 뭐 정성우랑 다 무죄라고. 그러면 무죄 같으면 얼른 받아가지고 빨리 무죄 판결을 받아버리면 만세 부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연기를 하겠어요? 이거 잘못하고는 내가 완전히 골로 가게 생겼다. 그러니까 자꾸 연기를 하면서 뭔가 꼼수를 쓰는 거 아닙니까? 판사한테 밀당을 하는 거죠. 알았지? 당신도 재미없어. 또 대신 당근을 주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필요한 뭐 판사들 임용하는데 과거에는 10년 이상인데 5년으로 우리가 5년으로만, 줄여줄게. 또 판사 부족하다는데 인원도 늘려줄게. 이렇게 지금 채찍과 당근 정책을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안 간다고 볼 수가 없다 이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들의 이 판결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이 법관들도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 뭐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을 하겠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 소위 재판의 지연 작전은 좀 휘말리지 않기라도 해야 예를 들어서 이제 가벼운 처벌이 되면 또 즉시 검찰에서 또 그 항소나 상고를 또 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1심이 이렇게 질질 끓게 되면은 결국은 항소하고 상고하는 대법원 판결까지는 앞으로 이 임기 4년 내내 그러니까 지방선거 2026년, 2027년 대선까지도 판결이 안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인데 물론 방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죠.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나 이중교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월설이나 11월 초가 대세라고 지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더 이상 심리를 속행해서 이 심리를 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8월이 지나가고 9월 연결해서 10월 초나 10월 중순쯤에는 이 두 가지 판결은 선고가 돼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솜방망이 처벌, 온정주의 처벌 이게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큰일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럽니다. 유창훈 판사도 누가 그렇게 기가 걸지 알았습니까? 검찰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묶어가지고 도저히 기각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드는데 기각하는 걸 판사가 결정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 법원의 판사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정말 그 어떤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도 이 신진우 수원지법 형사 11부 이 부장판사한테는 골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지금 이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가 공모관계에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1심에서 9년 6개월을 때렸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만 항소심도 연내에 끝내겠다는 게 지금 수원 고법의 방침이란 말이에요. 공소장에도 또 이재명 검찰이 이제 피고인 같은 공범 관계로 이재명 대표를 적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신진우 부장판사를 좀 피하기 위해서 서울로 재판을 좀 옮겨달라고 하는데 대법원에서 딱 불허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뭐 예전 정부 같았으면 아마 그게 인용이 됐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신진우 부장판사 제대로 걸린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가기 좀
하면 어렵지 않겠나. 그러니까 코로나 필요 없어. 첫 재판 나와. 뭐 이거 준비 길이니까 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으니까 오기 싫으면 말고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27일 날 지금 첫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그 이전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거기서 핵심적인 일 중에 하나가 이 김성태 그리고 경기도 북한이 한 번은 이 고향에서 국제 아태 평화회라는 걸 열었지 않습니까? 그게 2018년인가. 2019년에는 7월 달에 필리핀에서 제2의 아태 평화 국제대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의 방북비로 300만 달러를 주기로 합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500만 달러를 달라고 했는데 김성태가 깎아가지고 300만 달러를. 뭐 부회장이 그 쌍방울 부회장이 아마 협상을 통해서 200만 달러를 깎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1차적으로 착수금조로 북한의 공작원인 리호남이 그 필리핀 마닐라에 와 있었는데 70만 달러를 주었다는 것이. 그게 이제 다 적시가 되어 있고 수사 기록에 또 1심에서 그걸 인정을 했는데 지금 이 이화영 측이나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온 흔적이 없다. 그러니까 돈을 주었다는 사람은 있는데 받았다는 사람이 없다. 그것은 정말 날조된 공작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리호남의 정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리호남이 그 당시에 필리핀에 온 증자가 없다냐 이런 얘기인데 뭐 사실 그 전 정부 일이기는 했지만은 그 사무관 통일부 사무관이 작성한 그 보고서에도 보면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얘기고 또 지금 야당 주장은 어떤 거냐면 민영배 의원이 지금 단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국정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리호남 정도 되면은 100% 인지를 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그 촬영된 사진에도 보면 리호남이라는 인물이 없었다. 근데 이제 검찰은 이렇게 주장을 하죠. 지금 미국의 제재 인물이 리호남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신분을 위장을 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김성태라든가 그다음에 그 김성태 쌍방울 그룹 회장의 소위 말하면 소위 사원들의 여러 가지 증언이 1심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직접 이호남이를 봤다는 증언까지 나왔고 또 김성태는 일관되게 지금 주장을 했고 그게 이제 1심에서는 이게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래서 그 이화영 부지사가 9년 6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지금 최근에 이 민주당의 법률 대책단에서도 민영배가 또 단장으로 있는 이런 단체 소위 말하면 이원회라든가 특별대책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제 주장을 하는 게 사실은 어디에도 이호남이 지금 그 2차 회의 때 이 필리핀을 온 사실이 없다. 그리고 이 필리핀과 북한은 비수교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로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검찰은 최근에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위장을 해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야권인 민주당에서는 지금 소설을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실이 입증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드러나게 되면 항소심의 이화영이라든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은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6명이 그때 들어온 모양인데 마닐라에 그게 이제 그 비자 발급에 6명 중국에 중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을 통해서 비자 발급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6명의 그 명단에는 리호남은 없다. 근데 검찰 측에서는 이호남이는 말씀하신 대로 미 국무부 제재 대상이고 또 이 중국 여권을 12개나 갖고 있기 때문에 위장해서 들어왔을 거다. 중국 사람으로 위장해서 들어온 거고 지금 김성태나 박용철이 1심에서 증언한 걸 보면은 리호남은 실제 필리핀에 있었고 공항에 쌍방울 직원들이 영주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나중을 나갔다는 거죠. 그러나 공식 행사에는 참석할 수가 없다. 필리핀은 수개국가도 아니고 거기다 제재 대상인데 거기서 발견되면 거기서 나타나면은 당장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숙소도
아태 그 평화위원들이 머무는 호텔이 아니고 쌍방울 임원들이 머무는 오카다 네. 그 호텔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도 그림자처럼 돌아다니면서 김성태 회장하고도 몰래 만나고 그랬다는 게 지금 이 김성태나 검찰 측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1심에서는 그 김성태 진술 내지는 쌍방울 관련한 이 임직원들의 진술에 대해서 그 인용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또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리오남이 와가지고 1차 70만 달러, 물론 2020년도 중국에서 나머지 30만 달러를 받았다는 걸로 지금 공소장이 적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인용을 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공식 채널로 확인된 이호남이 필리핀 방문 기록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물론 국정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루트로 봤을 때 보고서라든가 그 정보 보고서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사진에도 없다라고 하는 측면인데 이 부분을 지금 검찰에서는 깨야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깨지 못한 상황에서 항소심 판결은 상당히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선에서 수사를 해본 바로는 네. 저희들이 검찰이 송치를 많이 해서 법원의 재판을 참관을 많이 합니다. 중요 이슈 사건에는. 그렇겠죠. 그런데 핵심 쟁점에서 이게 공식적인 루트로 확인이 안 되는 입증이 되지 않고 지금 검찰의 주장대로 위장이 돼가지고 신분을 위장을 해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12개 여권을 가지고 뭐 중국인으로 위장을 했거나라고 해서 리오남이 실제로 이 필리핀 콜레드 호텔이라든가 이런데 지금 나타났다는 증거가 없다. 입국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 재판은 지금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심은 신진우 재판장이 했지만 2심 항소심은 다른 재판부가 그럼요.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재판부가 항소심 그래서 재판부가 이화영 하기 측에서는 그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네. 아닙니까? 리오남이 필리핀에 안 나타났는데 어떻게 70만 불을 받았냐.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부가 검찰이 리오남의 체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제출해달라. 지금 민영배 단장이 굉장히 지금 큰 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 부분이에요. 소설 쓰지 말고 리오남이 2019년도에 필리핀에 왔다는 증거를 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 같은 데 머물렀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그림자처럼 뭐 공작원이 다녔다고 하더라도 거의 직원이라든가 어떤 사람들이 목격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했다면은 뭐 사진 한 장 안 남겨놨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관건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항까지 또 영접까지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인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그 해외도 저희들이 수사를 해보면 인터폴 관련한 수사를 해보면 해외도 우리나라처럼 CCTV 보존 기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부 삭제가 돼버리는 형태가 되고 또 관련해서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에서 사실 굉장히 뭐 한국과는 수사 협조 체계가 잘 되긴 하지만 지금 상당한 시간이 벌써 5년째가 돼버리는 그 기간이 경과됐지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지났죠. 이 부분을 검찰에서 과연 어떻게 깰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주안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네. 검찰이 이걸 입증할 수밖에. 그럼요. 그래서 필리핀에 뭐 출장을 가든가 해서 치밀하게. 그러니까 현재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성태라든가 쌍방울 임직원들은 직접 영접도 하고 봤다. 그다음에 김성태 회장은 전 회장은 70만 달러를 줬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70만 달러도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 200만 달러, 300만 달러는 영수증이 있어요. 그걸 제출을 법원에 했거든요. 근데 그 70만 달러하고 중국에서 준 30만 달러, 100만 달러는 기록이 없어요. 이런 부분이고 또 70만 달러는 어떻게 했냐면 세탁을 해서 줬거든요. 달러로 뭐 예를 들어서 하나를 가지고 달러로 세탁을 해서 준 게 지금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검찰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해요. 그 세탁을 해서 줬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리오남이 받았다는 사람이 필리핀에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최대 이 재판의 관건이 돼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쌍방울 쪽에서 거기서 70만 달러 줬으면은 뭔가 어떤 증거를 남겨놨을 거 아닙니까? 사진이라도 있거나 사진이라도 이런 게 있던가 나와야 뭐 돼요. 영수증이랄까 네. 뭐 비슷한 거라도 달라 그랬을 것 그런 아닙니까? 부분이 그냥 없다. 70만 달러 줄 예.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뭐 그때 뭐 뭡니까 나오는 사람들 뭐 조명철인가 하는 사람하고 예.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전부 북한의 멤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증언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송병철이죠. 네, 송병철이죠. 송병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는 것은 김성태라든가 방영철이라든가 쌍방울 측 인사들 이런 사람들의 일관된 진술을 가지고 했지만 그 진술만 가지고는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증거를 내놔라는 거예요. 직접 증거가 없다. 직접 증거를. 예. 전문은 소용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검찰에서 입증을 해야겠네요. 증거를 제출해야겠어요. 듣고 전달하거나 직접 보지하는 전문 증거는 사실 법원에서 인용을 안 하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부분이 지금 상당히 문제는 이 이화영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 문제가 만약에 검찰이 증거 입증을 못 한다면은 상당히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가 27일부터 시작하는 이재명 재판에도 영향이 크게 받죠.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참 이 검찰이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내놔야 할 그렇죠. 형편이네요. 증거를 채집을 치밀하게 해서 그다음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을 해야 이 상당히 지금 이 이화영 전 부지사나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이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시도했던 기소 의견이 무의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참 걱정입니다.